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드로리튬. 사실 이거 토요일 지금 6시 32분인데 좀 짧게 찍을 겁니다. 자, 음, 지난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지난 영상을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드로리튬 최대 주주 지분 변동일이 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아마 최대 주주가 전웅이 대표로 있는 포스코 리튬 사업부를 맡았던 애가 나와서 애는 아닙니다. 예, 근데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이 기업을 코리아 SE였죠. 예, 과거에 교량 사업, 이렇게 해서 테마주로 엮었던 기업을 1,000원짜리 주식을 6만 원까지 끌어올렸던 주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하이드로리튬 최대 주주 지분 변동일이 있을 거예요. 요 날은 분명히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예, 요 날처럼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도 3만 원, 4만 원대 찍었죠. 데드캣 바운스는 분명히 나온다. 다만 무리한 사치를 이용한 그리고 KBS에서 나왔던 하이드로리튬과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테라사이언스부터 어차피 함수는 테라사이언스의 끝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 분명 해명자료 나올 거예요. 예. 아시죠? 자, 일단 뭐 이런 최대주주 반대 매매 나왔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상패 사유나 그런 부분 없겠지만 일단 주가는 어디까지 향하냐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까지 향합니다. 아시죠? 다만 그 변동성에 대한 이런 세 번의 변동성만 거래를 하더라도 요 이슈 있죠. 충분히 80%의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조건 뚫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리한 사채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대출을 10억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되죠. 사업이 돼야 할거나 누가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틀어 막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다만 이런 변동성 그 80%라고 한다면 28이 16이죠. 36,000원 정도 내가 주가를 갔을 때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좀 010-6227-8706으로 이 자료 하이드로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보내드릴 거고 지난 영상 보면서 갈게요. 자, 지난 영상인데 자 하나씩 보고 할게요. 순서대로 자 하이드로리튬 이렇게 3주 전에 올려드린 건데 거래량도 없었죠. 그렇죠? 이 부분이 급격한 상승을 몇 번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게 보게 되면 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6만 원대까지 갔었고 그리고 다시 현재 이익 취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이드로리튬 완벽 분석 15,000만 1,500만 주. 매끄럽지 않죠? 오늘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온 거는 제가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사채가 3,000원대라 이제 곧 시장 흘러나오니까 1년째 진행 없는 수산 리튬 사업이 왜 이제 홈피에 나오죠? 냉정하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KBS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이때가 3만 원 가까운 시세였다. 그쵸?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적었던 한 번의 반등이 온다라고 했었죠. 29,600원에서 여기까지 감안하고 25,000원 부근대 오면 반등이 올 거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드리죠. 볼게요. 하이드로리튬 반등이 못 팔았다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전혀 관계없이 반등 중인 겁니다. 또 생산했다가 아니라 또 할 거다라는 말만 한다. 미래만 말한다. 네, 하이드로리튬 급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11%까지 급락하고 이렇게 좀 됐는데 오늘 좀 단기 반등이 나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봐라, 얘가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따라 붙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이유는 기업이 이 관련 주식이 됩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3만 원. 자,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하죠. 급등 초구순 청신호죠, 청신호.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3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자, 3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했죠. 자, 일단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에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필드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저희 연구소를 차린 지는 4개월 됐어요. 자, 필드에서 제가 자산운용사 20년 있었다고 했죠. 그쵸? 필드에 있을 땐 이 종목 자체를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초잡주였습니다. 네. 코리아 SE. 그쵸? 어떤 뭐 철도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교량 사업. 그쵸? 의미 없어요. 해저 터널.
1,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1,000원짜리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시가총액 자체가 제가 거래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필드에 나왔을 때, 이거 봐라. 리튬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만, 금양이라는 녀석이 워낙 시장을 이끌었던 적이죠. 축제는 즐기세요. 다만, 잔여물 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 왜? 2차 전지에 급락이 있었던 때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100만 원 넘어가고 150만 원 넘어가죠. 이 당시 얼마였죠? 맞습니다. 60만 원까지 갔다가 이것도 빠진 적이 있어요. 30만 원 중반대까지. 그때입니다. 금양도 지금은 12만 원대 있지만 어떻게 쭉쭉쭉 하다가 5만 라운드 피겨 돼갖고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구간. 즉 얘가 시장의 주도주인가요? 리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이 몸뚱아리가 시장의 힘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소외주가 되죠. 그럼 그 몸뚱아리가 달리면 딸려서 올라갈까요? 아니요. 항상 이 처음에는 어떤 펄을 씌운다. 이제 진주처럼 이렇게 씌우면 따라갑니다. 예? 바이오도 면역 항암제 우리도 합니다. 라고 하면 따라가요. 근데 진짜만 내려가는 게 시장의 하락 이후에는 차익과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끌어올 때 뭐가 등장을 합니까? 무리한 전환사채와 그리고 증자가 생기죠. 이 몸뚱아리가 커지게 된 지금 뭐 5천억 가까이 되는 건 다 사채예요. 이해되셨나요? 2만 원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2,500억 정도가 반절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걸 할까요? 첫 번째, 맞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증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나마 왜? 돈 빌렸는데 또 누군가 줘서 갚는 거. 근데 발행했던 애들이 3천 원이기 때문에 물론 주식으로 소화시킬 거기 때문에 급락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다시 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인데 사채로 들고 있다면 부채가 되는 건데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부채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주죠? 그러면 부채가 아니게 되는 거야. 돈 꺼달라? 재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갈게 무리한 사채에 대한 앞으로 기다리는 물량들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왜? 3,000원짜리가 지금도 수익 아닙니까? 7배. 이때는 못 파는 과정이라서 못 판 것뿐이고 근데 어떻게 한다? 유상증자 추가적으로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냉정한가요? 좋은 말도 해드릴게요. 단 분명히 8월 중에는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옵니다. 대략 27%. 다만 잠깐입니다. 잠깐. 정말 왔다 가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 하죠? 그건 약간 좀 뭐 빗대는 표현인데 줬다가 뺏는 거, 줄 것 같으면서 안 주는 거. 요건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똑같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야 돼요. 위로 줄 수는 없어. 변동폭만 줄 거예요. 하나, 둘, 8월에. 그것도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될 거예요. 제가 정리해둔 자료 있죠?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의 지분 변동일, 010-6227-8706으로 하이드로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날짜도 기입돼 있어요. 그냥 전날 사서 그 이벤트가 나오면 기사로 나올 겁니다. 다만 큰 사실은 아니다. 그것도 똑같잖아요. 요 반등도 제가 미리 자료집 드릴 때 뭐라 했어요?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을 때도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폭은 클 거다. 자, 최근 나왔던 기사도 있어요. 제가 이 기사들을 틀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필드에 있었고 그리고 이 기업의 몸뚱아리부터 새끼, 파급되는 애들 다 알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함이에요.
얘네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까요?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리튬 플러스 전웅 대표. 걔가 누구예요? 걔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서 리튬 사업을 담당하다가 뚝하니 내려오죠. 그래서 리튬 플러스를 만들죠. 근데 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죠?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왔더니 야, 이거 봐라. 리튬 플러스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 한 소리 하죠. 그쵸? 그러다가 그분이 대표로 있는 리튬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종목이나 이 종목이나 1년이 지났는데도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발생 안 돼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최근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반년 동안 얼마나 잘했냐?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 타겟이 되고 있죠. 테라사이언스, 신하나빠다. 그러면서 KBS에서 얘나 하이드로나 리튬 플러스나 똑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틀 전에 이런 말 하죠. 일본의 리튬 재련에서 2톤이에요, 2톤. 네, 2톤. 2톤 맞나요? 2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주 적은 부분만 수출을 합니다. 첫 신호탄입니다. 결국은 왜 그럴까요? 매출은 생기게끔 해야 되고 없으면 의심을 받을 거고 테라사이언스 지금 맛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매출 공시를 낸 거예요. 크다 작다? 작다. 근데 표면만 보면 45% 연간 대비해서 얼마나 한 적이 없었으면 꼴랑 요거 하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30억짜리 하나. 시총이 4천억, 5천억, 1조 5천억까지 갔던 애가 30억짜리 하나에서 40%, 60억 했으면 말 다 한 거네. 놀았죠, 놀았어. 그쵸? 몸뚱아리만 키워놓은 거예요. 자, 해결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80%짜리. 만일에 지금 평가 금액이 5천만 원 사서 현재 2천만 원 돼 있다. 1천만 원은 현금을 좀 어디서 마련하십시오. 뭐 기타 대형주를 팔더라도 충분히 데드캣 바운스를 이용해서 팔 수 있고요. 수익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결국은 향하는 곳은 여기다. 1,500만 주를 누가 소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또 돈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주가는 어차피 여기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전웅 대표라는 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찾진 않아요. 네, 전 정보 전달자가 아니고 팩트 전달자니까. 자, 게으름은 매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리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한다면, 자, 전웅 대표는 전화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KBS에서 물어보는데 전화번호를 바꾼다, 대표가? 이해되세요? 말 안 되죠. 매출처도 있는데, 그러면서 기사는 수출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데가 코리아 S였죠.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매출만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1,000억도 안 됐을 때 400억일 때는 30억짜리 어떤 매출이 일어나도 인정. 지금은 불인정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때 2차 전지 사업으로 바뀌면서 증자하고 했을 때 얘네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갈 건데 점으로 갔어요. 이때 1,5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는 점으로 간 거라 다름없어요. 10배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기간 조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점점점이에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예. 뭐 했을까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자 주실 때도 뭐 네가 뭘 아냐? 뭐 여기서 해서 3,000원짜리, 4,500원짜리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이 꼴랑 요거 먹으려고 들어왔냐? 요때 안 팔았는데 못 팔았 기간이 안 돼서 못 판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왜 안 팔았냐? 이래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말 합니다. 자, 우리한테 돈 빌려주세요. 왜? 이렇게 할 건데 30억만 빌려주세요. 오케이.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재료 내서 당신들 1년 있다가 주식 팔 거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설령 최고점에 못 판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대한 요런 단계에 대한 폭락을 피해갈 수 있고 요런 부분을 할 거니까 30억 투자해 주시면 형님들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100억으로 이 과정 한 번만 겪고 두 번 겪으면 300억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최고가에 꼭 30억을 60억 먹어야 판인가? 덩어리 큰 애들이 크게 한 번 먹으면 끝인데? 그쵸? 다 이 작전은 돈을 빌리는 주체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왜? 각 증권사든 운용사에 와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차 합니다. 우리 전환사채 발행할 건데 모아줍니다. 라고 해서 어디 간다? 뭐 이런 어떤 그 자금 중개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청사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오호 그럼 우리가 각 투자자들을 모아주마 이렇게 돼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보통 누가 끼어 있냐면 금융기관도 끼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채권자들이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겠죠. 밀어줄게. 골프 선수야. 너 진짜 잘 될 것 같으니까 서포트 해줄게. 근데 얘네들 어떠나?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아, 나 1년 있다가 니네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될 줄 알고. 하하. 왜 그러세요, 형님? 30억 있죠? 200억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요거 최고가에 못 판다 하더라도 잔돈만 넣으시고 요걸로 통짜 1억, 1조 5천억짜리니까 애들 환장할 거예요. 그럼 얼마? 한 6, 700억 먹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해되시어요? 작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지. 지금은 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드캣 바운스를 이용해서 80%, 70%짜리만 먹고 나머지는 못 판다 하더라도 가격을 여기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야. 내 수익률 자체를. 그럼 최고가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35% 정도의 로스컷을 까야 됩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반등에 계속 거래를 하든 그리고 나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리튬은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뭐다? 신한 아빠다? 뭐? 다 필요 없다? 순도가 얼마나 높고 내가 하루 종일 채굴을 한다고 하면 순도도 높아야 되지만 하루 일당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밖에 채굴이 안 된다고 하면 할 거예요? 없죠. 안 하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만일에 이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까지 리바운딩만 이용해서 거래하시다가 딱 몇 번 없어요. 3번이에요. 3번 하시고, 자, 여기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요. 5개월 전까지. 다시 5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제 뭐 100만 명 경제 유튜버를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병을 좀 앓게 됐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싹 보시죠. 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늦은 시간이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인증을 보내주신 건데 센코 전날 이슈였죠. 이렇게 상가죠. 자, 그리고 장이 끝나면 이렇게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거 제가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이런 거뭐 자백신 연구소 웹젠 오늘은 좀 수익화해서 갑시다. 왜? 불안하다. 자, 금양부터 파워로직스 신등 델타테크 뭐 2차 전지와 초전도체 쪽이죠. 휴비스 상한가 금요일 거예요. 자, 2차 전지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다. 다음 주는 초전도체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롯데건강개발 주가 급등. 이거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야기 드렸던 건데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좀 빨리 해주겠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뭐 해야 되죠? 중국 관련주 해야 되죠. 롯데관광개발이었어요. 카지노, 중국 단체 이렇게 나오죠. 중국 쪽. 그래서 화장품 급등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저 위쪽에 한국 화장품 을 말씀드립니다. 급등 나오죠. 이때 말했는데요.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쭉쭉 휴비스 1차 도불파 중간중간마다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한가죠.
이슈들도 보내드리고, 자, 인트론바이오 뭐 상한가다가 풀렸는데, 뭐 이유는 셀트리온이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죠? 긍정적인 소식은 바닥권에 있는 이 바이오주, 인트론바이오, 그죠? 이런 애들의 반등을 준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쭉쭉 가봅시다. 그래서 슈비스, 파워로직스 단기 반등만 해라. 자, 이렇게 뉴요커 몰려온다. 타겟, 엔디비아, 그죠? 그럼 뭐예요? 이때 8시, 오전 8시 22분에 보내드리는데 뭘 보내줘요? 이때 컨셉이 이겁니다. 초전도체와 2차 전지의 어떤 컨셉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반도체로 가야 된다. 이게 시장의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 열리기 전에 오늘 판이 어디로 갈지. 속보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 그룹 미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이 뜻은 중국도 이 모양으로 안 좋아지고 미국도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만다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리고 피치 신용평가 회사에서 어떻게 JP 모건이든 뭐든 대형 은행들도 이렇게 신용평가를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나온다는 거는 아하 8월 14일에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 해서 나올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뭐 감사가 한정이 나오든 실적이 얼마든 하이드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응? 아 맞아. 일단 시장에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다는 거지. 잔치는 끝났어. 돈 잔치. 그럼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소식이 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 에코프로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자, 결론은 뭐냐면 이날은 피해가자라고 했죠. 왜 그래? 긴지 아닌지 되든 말든 주가는 전일 반영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쉬자라는 뜻으로 아침에 몇 시? 7시 45분에 보내드리죠. 시장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수혜주로 넘어가자. 이거죠. 나스닥. 아, 목이 좀 잠기네. 왜 이러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내라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6227 8706으로 텔레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일단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오세요. 자, 여긴 지금 뭐 펀드 매니저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걔네들까지 챙길 정신은 없습니다. 예, 또 연봉 2, 30억씩 버는 애들인데 여러분들이 문제죠 지금. 자, 이거죠. 전날은 에코프로 인리 QMB로부터 니켈 첫 도입이라고 해서 올려드리죠. 그래서 반등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은 대법원 선고일이니까 피해가자. 금요일날 누가 주식을 굳이 보유하고 싶겠어요. 특정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신성델타 낙폭의 단기 반등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2차 전지 해야 될 때는 뭐다? 초전도체와 반도체의 조정. 3박자를 이 얘기하자 이 뜻이죠. 제가 영상이 매끄럽지 못해도 팩트는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진정성 있게 좀 뭐 좋게 봐주세요. 자, 포스코 즉 뭐냐면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죠. 주도 업종이었죠. 예, 올해 들어서 전에까지만 해도 반도체와 바이오 얘네들이 코스닥이든 뭐든 왔다 갔다 했어요. 시총이 제일 컸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2차 전지가 커져버렸죠. 몸집이. 걔네들이 빠지면 빠지고 시장이 오르고 이게 돼요. 그쵸? 즉 지금 바이오 안 좋았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조용 나왔죠? 초전도체는 시총이 크지 않습니다. 다 합쳐봐야 2조, 2조는 아닐까.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해서 한 4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힘은 없어요. 다만 얘네들이 오기 전에 2차 전지가 주도였는데 초전도체가 등장을 하면서 단기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다만 작은 자금이에요. 그래서 상한가만가하고 2배, 3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2차 전지의 힘. 똑같은 재료라도 시장 판때기에 따라서 받아들인 능력이나 수급이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도 과거 펀드 매니저 할 때 이게 시장에 판이 열린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아까처럼 뭐 니켈이다 뭐다 이런 말 나와도 안 살 때가 있어요. 판이 아니면 어떤 주도 섹터가 있어버리고 대표적으로 STX가 최근에 니켈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이랑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인적 분할한다 이런 말. 이것도 하나의 요쪽에 대한 작은 테마군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뭐 너무 큰 포스코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갔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사실 뭐 안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라도 이 시장이 먹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그대로 할까요? 때로는 무상증자 테마도 있는 거 아시죠? 무상증자 하게 되면 기업의 유보율이 높거나 이런 것도 쭉쭉쭉. 근데 평균적인 시장에서 그런 말 나오면 생뚱맞게 안 가요. 잘 안 먹혀요. 전에는 상한가를 10번, 20번 간 적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 슈마시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노터스. 그렇죠? 근데 시장에 그런 색깔들이 없다라고 하면 10배 갈 놈도 어떻게 2배로 끝나는 게 시장 분위기라는 겁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들도 테마가 그렇게 종식이 오래 걸릴지 몰랐죠. 그러다 보니 7개월 동안 움직였던 거죠. 10,000원짜리 10만 원. 예. 근데 그 축제를 제가 즐기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저도 즐겼었고요. 운용사 때. 할 게 없으니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근데 떠날 때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잔여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판때기를 모르니까. 종목만 맞다는 거지 종목. 하이드로, 리튬 그러면 안 된다. 통으로 움직이는 거에 과거에 아하 금양 이런 애들 하면서 이게 중요성이 있구나. 서치. 떠날 때는 알아야지. 그 떠날 때를 모르고 최근에 KBS 나왔을 때도 에헤 얘네들이 순도 높은 근데 그건 리튬 플러스 이야기였지 포어스 이야기였지 얘네 얘기가 기다 아니다. 그쵸? 리튬 플러스는 상장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쵸? 그러니까 걔가 움직인 거죠. 기다 할 거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공장이 있다고 했죠. 그 2차 전지 공장을 누구한테 사왔어요? 리킴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소형 업체죠.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초록뱀 ENM인가 그럴 거예요. 원영식 씨의 자회사 초록뱀 사업도 이제 다 영화적으로 돌렸고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 산업을 했었어요. 근데 아주 안 했죠. 그 공장을 인수해 갖고 펄을 씌워 갖고 아직도 가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도 실적을 보이지 않을 거고 그 무리한 전환사채에 대한 대금과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분명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네, 아시죠? 그동안은 돈을 안 빌렸잖아. 여러분들한테는 전환사채니까. 그죠? 자, 이렇게 초전도체 차익 반기 보고서 이거 쭉 보세요.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기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연구원이 양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똘똘하고요. 네, 나름 또 이제 매니저 할 때도 잘했던 애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 소액하시는 분인데 이분들 그래도 이렇게 수익 내본 적 없다 이럽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지만 이렇게 저희 충분히 이제 제가 1월 날은 몸이 허용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해요.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그 방이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이 인원 제한이 좀 있어서 전부 다 초대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먼저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300분은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다 한 번씩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PER, 주식, PBR, 자산가치, 이건 순자산 이익 뭐 이런 거 있죠. 전환사채 CB, EB 이건 뭐고 화장품은 자 이렇게 하면 화장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쪽이냐 중국 쪽이냐 이런 것들 왜 그런 거 알아야 시장의 판이 그게 바로 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죠. 종목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판 근데 화장품 중에서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 계신 분이 야 네가 그렇게 잘 맞추다 보니까 친구한테 아우 이거 잘 맞췄다 화장품 관련주 나 많이 먹었다 해갖고 친구가 그래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 해 이걸로 박살났답니다. 예. 몇억 들어가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말씀드렸죠. 중국이 금알령을 풀어주는데 왜 미국 쪽 관련된 기업을 사시죠? 안 되죠.
얘 혼자 이렇게 잉글루드 앱이나 이런 게 어? 이때 5월 달부터 급등을 해갖고 쭉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중국 쪽 블랙핑크나 이런 애들처럼 한류바람 이거예요. 색조화장, 걸그룹, 인플루언서. 근데 왜 중국이 오는 때 왜 이걸로 엮어요? 피해였던 게 피해가 사그라들게 되면 급등하는 거지. 호재에 있었던 애가 맞죠? 아닌가요? 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오면 국내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줄을 서려고 하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쭉쭉. 초전도체. 최근은 뭐 2차 전지라 화장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좀 이제 초전도체밖에 없었죠. 시장의 테마 자체가.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JP모건 중요한 게 신용등급 강등한다. 은행. 이게 뭔 뜻이냐면 하이드로처럼 사채를 보유한 기업들이 굳이 주식으로 쭉 가져가려고 하거나 사채를 보유하려고 안 할 거예요. 사채는 뭐다? 채권은 뭐다?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유지됐을 때 하는 건데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계속 나오죠. 아까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저번 주 목요일 뭐라고 하죠? 제주의 국내 최대 규모 카지노 숙박, 제주에 있는 롯데관광개발이죠. 하면서 이때 14,000원대 미리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주에 31일 날 중 크루즈로 온다. 사드. 그쵸? 쭉 올려드릴게요. 뭐 지금 4개월 됐는데 끝이 없네요. 자, 모비스, 무선 충전, 초전도체. 천천히 이거 뭐 속도 느리게 하면 이거 다 보일 거예요. 이때부터 마녀공장 다 올려드렸죠. 한국화장품, 톱텍, 아난티. 그죠? 금강산, 파워로직스, 신성델타. 이때부터 쭉쭉 보여주는 겁니다. 초전도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악재도 때로는 주가가 바닥일 땐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 몇천 배 증가됐다 해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 뭐다? 선반영. 그게 바이오 완전 관해라고 해서 암 환자를 고쳤다. 100%라고 해도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또는 상한가 못 가고 10%만 올랐다가 다시 원점에 가는 날이 있다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업종의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업종이. 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간암 치료했다 이런 말 나오면 작은 업체들이 이 분위기를 틈타서 힘을 넣을 수 있는데 단기 반등의 주식을 가져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이 엄마, 아빠,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애들도 아니라고 하니. 당연히 지금 금양이라는 애들도 아니라고 해서 지금 1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굳이 하이드로 하겠냐고. 뻔히 사채 기업이고 1,500만 주 나올 거 뻔한데 이 뜻입니다. 자, 전 좋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거래로 80% 정도 수익을 영유하시고 자, 리투플러스의 지분 변동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 9월 한 초순까지는 이 종목의 비중을 지금만큼만 유지를 하고 또는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더 이상은 하지 마시죠. 아시죠? 어차피 빠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빠져. 그들은 이미 앞으로 나올 그 변동성만 이용해서 2, 300억 넣어서 매도 하면서 수익을 낼 거예요. 저 사채가 뭐 최고점에 안 팔아서 남아있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시죠? 펩트론. 자, 그들 한번 이겨보시죠. 물론 지금 졌지만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가정의 불화에 적용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제가 뭐 분석해서 올려드렸는데 펩트론 이렇게 여기 뭐 100만 원부터 20억 하시는 분 있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네. 항상 오전에 올려드리죠. 펩트론 비만 당뇨 치료제.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은 날은 단기 문자 한번 보내고 끝냅니다. 한 번씩 이제 그 스팟으로 보일 때는 단기 문자를 제공해 드리는데 예를 들면요. 자, 문자를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보였을 때는 이렇게 금요일 날 인트론바이오를 좀 단기로 제시를 했어요. 진입가, 시초가 매수, 1차 목표가 1,800원. 이유는 적어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합병 공시로 이래. 셀트리온의 합병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바이오 바닥주 수렴에 나온다.
자, 인트론 바이오 시초가 1,800원이죠. 볼게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단기 거래는요. 오늘만 보는 겁니다. 최대한 오늘만. 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달의 테마만 인식을 하는 건데 테마라고 보지 마시고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한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힘내라. 자, 영곽산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저희 대표 저희 연구소장님이 사실 건강을 많이 챙겨주세요. 나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이게 자,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6%에서 떠서 시작은 했지만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예, 반도체와 얘네들밖에 없었다. 셀트리온의 상승. 그 힘이 여기 작용을 했는데 단발성이다라고 했으니 대략 12% 정도 수익 내고 팔아라. 왜? 이거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거는 단기 거래가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거래는 한 달 매일 거래하겠다가 아니고 특정한 부분이 보였을 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뭐냐면 사자, 호랑이 이런 외부 변수, 파월, 금리 인상, 아까 중국 모든 게 나오죠. 단기적으로 초전도체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당일날 이걸 좀 해지해줘요. 다음 날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그날 끝내는 게 단기 모멘텀 매매라고 합니다. 힘이 집중되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기 거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가졌던 이유는 뭐예요? 종목만 봤죠. 요것만. 얘가 왜 움직여야 되는 근거를 제시를 못 받았거나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문제 1번, 2번, 3번, 4번인데 4번 맞췄어요. 그냥 다음에 또 내면 못 맞춘다. 왜 어떻게 맞췄는지를 알면 어떻게 비꼬아서 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1년 동안 시장을 놓고 보면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쳇바퀴 돌면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리가 아닌 타점, 쓴 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만 저는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 구독자님만큼은 반드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정리하면 아이드로 어차피 대득게 바운스긴 하겠지만 80%의 변동성에 충분히 수익을 내서 주가가 한 35,000원 정도 가 있는 내 수익률까지는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사신 분들은 충분히 더 수익 구간을 갈 수 있을 거고 뭐 5만 원대 후반대 잡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래를 추가로 잘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정리하면 8시 50분에 제가 단기 문자를 보내드려요. 단 한 달에 적으면 8번.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판이 열려야 돼요. 많으면 수번 다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이드로 최대 주주 변경일과 추가 변경은 아니에요. 네. 지분 변동일과 그리고 낙폭입니다. 변동성 2번 80%짜리. 자, 여러분들은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하이드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와 텔레는 여러분들 말고요. 주위의 주식을 조금 관심 가지거나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 텔레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8시 50분에 한번 보내드리고 납니다라고 나중에 한번 더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 링크는 바로 공유하시면 되겠죠. 이유는 통신사에서 발신을 했던 적이 없는 번호로 어떻게? 네, 이렇게 뭐 링크, 자료 이렇게 한 번에 보내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송이 돌아옵니다. 아시죠? 만일에 여러분들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1월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제 전화번호를 지웠다가 다시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월요일 날. 아시죠? 그러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토요일인데 7시 15분이네요. 남은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왜 내가 그 당시 하이드로를 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세요. 단기로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 있는 건 아니었는지와 그렇죠? 제가 말했던 행동들이 본인의 행동들은 아니었냐. 네. 해결 방안은 기입을 해놨고 어차피
좋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변동성 거래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단기 그리고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 댓글로 항상 뭐 힘내라 또는 뭐 여성분이면 사랑합니다. 뭐 제가 뭐 결혼을 했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뭐 사랑은 꼭 그런 사랑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됐죠? 자, 감사합니다.